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기다리던 템퍼스 AI 2분기 실적과 오퍼링 관련된 공시랑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템퍼스 소식 자체가 다 실적에 관련된 거라 주간 뉴스 대신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선 장 시작 전 프리장에서 먼저 실적이 나와서 되게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퍼링 관련 이슈가 뜨면서 그 영향인지 쭉 하락해서 음전까지 했다가 지금은 4.7%로 좀 중간선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건 일봉인데 일봉 보시면 실적 전에 쭉 내려갔다가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5% 넘게 상승하고 오늘도 보면 이것도 상승한 거니까 장 시작 전에 10% 오른 거지만 지금 주가가 완전히 뭐 하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 아니면은 아래에 있던 주주분들은 이제 수익권에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 수익성, 재무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연간 흑자 전환 가이던스까지 제시해서 템퍼스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장 시작 전 프리장에 좀 좋은 실적이 먼저 나와주는 바람에 큰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좀 되돌아와서 아쉽기는 해요. 그럼 실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 순 매출은 3억 1,463만 달러입니다. 분기 대비 23%가 성장을 했어요. 유전체약이 24.8%로 인수유가와 본업 성장을 함께 이뤘고 데이터 및 서비스도 17.5%라는 엄청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1.3%가 증가해서 62%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갭 손실도 37% 대폭 감소했고 조정 에비타도 손실 65.5%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거의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였어요. 2분기 실적의 핵심 포인트와 그 의미를 보면 경이적인 수익성 개선이 있었는데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 초입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이었는데 이게 좀 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치라는 걸 좀 확인해 줬어요. 가장 중요한 성과인데 조정 에비타 손실이 직전 분기 마이너스 1617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558만 달러로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 등 비현금성 비용과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핵심 사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해줘요. 왜 개선되었는지 보면 매출 총이익률의 상승이 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익률이 1.3%가 개선됐습니다. 이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중요한데 이게 여실히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용 통제에 성공했어요. 1분기에 발생했던 엠브리 인수 관련 일회성 비용이 사라지고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비용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하회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돈 많이 버는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뗄 준비가 거의 끝났음을 보여줬어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언제 분기흑자로 전환하는가로 옮겨갈 거고 그 시점이 매우 가까워졌음을 시사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경영진도 말하는 건데 4분기 매출이 항상 제일 커왔다라고 좀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매출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그렇게 큰 성장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는 유전체와 데이터의 쌍끌이 성공이 있습니다. 유전체 부분 직전 분기 대비 24.8% 성장했고 이는 엠브리 실적이 3개월 온전히 반영된 효과에 더해 기존 종양 및 유전 검사 사업 자체도 검사량이 크게 늘며 고성장했기 때문인데 인수를 통한 성장과 내재적 성장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좀 증명해줬어요. 저도 실적에서 기대했던 게 엠브리 실적 3개월이 온전히 반영되는 게 2분기부터여서 좀 기대를 했던 건데 여실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및 서비스 부분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 17.5% 성장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이 부분은 마진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데이터 사업의 성장은 전체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저는 이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성장해주고 조금 주목받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에 제가 생각하는 좀 캐시카우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엠브리 인수가 성공적인 신의 한 수였음을 숫자로 증명했고 동시에 템퍼스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플랫폼 사업도 순항하며 두 사업 부분이 함께 회사를 이끄는 이상적 성장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오퍼링, 완전 오퍼링 아니고 선반 등록이라는 건데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게 이제 왜 했냐면은 좀 이런 엠브리 인수 같은 좋은 기회가 시장에 나왔을 때 좀 바로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좀 미리 신청해놨다고 경영진들은 밝혔습니다. 회사는 25년 연간 조정 에비타가 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이는 24년 대비 1억 1000만 달러나 개선된 수치이며 연간 단위 흑자를 공식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영진이 회사가 구조적인 흑자 전환의 변곡점을 지났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거고 이는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넘어 향후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재무구조 개선도 보면 저금리 자금 조달과 현금 확보입니다.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CB에 대한 얘기입니다. 0.75%라는 매우 낮은 금리의 전환사채 7억 5천만 달러를 발행하여 기존 채
채무를 상환한 것은 매우 영리한 자본관리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여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현금 및 유가증권이 전분기 대비 7천만 달러나 증가한 것은 놀라운 부분인데 이는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에서의 현금 소진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좀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2분기 재무제표에는 언급만 되어 있고 숫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2분기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3분기는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첫 번째 실적이라 수익성 개선 가속화가 기대됩니다. 이거는 따로 계속 보면서 제가 조금 공부해보고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좀 예측할 때. 실적 예측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전문가고 날고 기는 사람도 틀리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예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측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인데 예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멤버십 영상으로 먼저 공개를 하고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일반 영상으로 좀 돌리는 방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게임 체인저로 볼 수 있고 이번 2분기 실적은 템퍼스 AI의 펀더멘탈이 한 단계 레벨업했음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결과였습니다. 성장성, 수익성, 미래, 안정성까지 모두 잡았는데 엠브리 인수의 성공적인 안착과 데이터 산업의 순항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수익성은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이 임박했음을 숫자로 증명해줬고 연간 흑자 전환 가이던스 제시로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성공적인 리파이낸싱과 현금 확보로 재무 리스크도 좀 해소해줬어요. 그럼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랑 부정적인 포인트를 한번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로는 성장 가속화 모든 사업 부분에서 기대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대폭 개선됐는데 조정 에비타가 흑자 전환 직전까지 도달했습니다. 마진 확장도 있었고 매출 총이익률이 62%까지 상승하며 규모의 경제를 입증해줬어요. 연간 흑자 전환 가이던스도 25년 전체 조정 에비타 흑자를 전망하며 시장에 강력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리파이낸싱으로 고금리 부채를 초저금리로 교체하며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실적 SEC 공시 같은 거를 보면서 본 건데 이게 최초라고 해요. 연간 흑자 전환에 확정적인 가이던스를 수치로 준 적은 없고 그냥 언급만 있었고 이번이 좀 최초 연간 흑자 가이던스 제시라고 합니다. 왜 제 기억에는 이게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수치까지 제공해 준 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좋은 뉴스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언급해 줬다는 거는 참 좋은 호재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 포인트를 보면 여전한 갭 기준 적자입니다. 아직 갭 기준으로는 분기 손실을 기록 중이고 적자 해사란 소리죠. 높은 주식 보상 비용이 있습니다. SBC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연금성 비용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좀 가장 좀 껄끄럽고 갑자기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긴 해요. 이게 좀 낮아지거나 유지되는 선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 필요입니다. AI 리더십 유지를 위한 R&D 및 마케팅 비용은 계속해서 큰 규모로 지출될 것입니다. 이거 컨퍼런스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같은 투자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고 있고요. 줄일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기의 그런 재무 성과들보다 회사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언급을 계속 했습니다. 이건 근데 항상 말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훨씬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회사 가치의 미래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기 때문에 저는 이런 R&D 비용을 좋아해요.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간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 공식적인 턴어라운드 선언과 엠브리 인수 이후 통합 과정이 매우 성공적이며 비용 통제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이에요.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이 보였던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갑자기 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내려갔냐면 이 공시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공시 말고는 딱히 뭐 없거든요. 뭐 다른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걸로부터 좀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 때문에 신이 나서 좀 뭔가 달려든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뭔지를 한번 분석해보면 S-3 ASR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으로 S-3은 단순히 선반 등록이라고 해서 나중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 미리 서류를 검토해달라는 신청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ASR, 약자로 자동이라는 말이 붙는데 이는 SEC가 인정한 초우량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자금 조달 하이패스 티켓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인데 쉽게 말하면은 복잡한 심사 없이 서류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회사가 원할 때 즉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같은 거예요. 템퍼스가 신청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템퍼스는 향후 보통주, 우선주, 채권 등 다양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특히 이 계획의 핵심은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ATM 프로그램인데 ATM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대규모로 한 번에 주식을 매각하면 주가에 충격을 주니까 그 대신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으로 조금씩 주식을 팔아 현금 확보하는 매우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템퍼스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성장 가속화를 위한 공격적인 포석인데 2분기 호실적으로 재무 건정성을 증명한 직후 미래의 대규모 투자, 추가 M&A나 AI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가장 유리한 시점에 실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거예요. 이는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을 좀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볼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내용 자체가 나왔지만 지금 당장 뭐 오퍼링이나 뭐 전환사채나 뭐 유증 같은 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엠브리 같이 좋은 기회가 나오면은 바로 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그런 의미로 같다고 좀 Q&A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S-3 ASR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서류도 아니라고 합니다. SEC가 인정한 초우량 적격 성장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자금 조달 하이패스 같은 건데, 이 자격을 얻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최소 7억 달러, 9,6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최소 1년 이상 모든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왔어야 되고, 페이퍼 컴퍼니나 중대한 증권법 위반 이력이 없는 회사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템퍼스가 이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규모와 신뢰도를 갖춘 VIP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좋게 보자면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정 기업에 정상적인 기업, 좀 괜찮은 기업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근데 아예 스캔 같은 기업들 빼고는 대부분 뭐 가능하기는 한 조건들이긴 하죠. 그래서 저 이제 공시의 긍정적 포인트랑 부정적 포인트를 보면, 긍정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주가 충격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성장의 동력도 확보했습니다. 미래의 대형 M&A나 R&D 투자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경영진의 자신감도 보여줬어요. 회사가 가장 강하고 시장의 평가가 좋을 때 움직이는 좀 영리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좀 주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죠? 꼭 좋은 뉴스 나오면 자꾸 전환사채나 저런 걸로 때려버리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또 나쁘지가 않아서 또 좀 그래요. 잘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뭐한데, 타이밍이 어쨌든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축제를 즐길 시간도 없이 계속 이렇게 좀 두들겨 맞아야 되니까 조금 안타까워요. 그냥 단기적인 주가 향방으로서는. 부정적 포인트도 당연히 있습니다. 잠재적 주주가치 희석이 당연히 있어요. 이런 불안감은 당연히 있습니다. 미래의 주식이 추가로 발행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기존 주주들에게 잠재적 리스크인데, 언제 얼마나 주식이 시장에 흘러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오버행 이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야 불안한데 좀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확신이 없거나 이 기업이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는 바로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존재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쌓여있는 공매도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끌어내리려고 좀 마지막 트라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단기적인 주가는 걔네들이 계속 오락가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좀 소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걔네들이 계속 주식을 갖고 놀지는 못해요. 걔네들 뭐 돈이 무한대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또 그런 것들이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걔들도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템퍼런스 보기 전에는 원래 가이던스의 질과 보수성 체크랑 3분기 이자 비용 절감 효과 구체화와 데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미래 투자와 비용의 균형점을 좀 자세히 좀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해 봐야 될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이제 컨퍼런스 콜을 보면 경영진의 자신감을 피력했고,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템퍼스 AI 2분기 어닝콜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자신감으로 가득 찬 경영진들이 시장의 의구심을 좀 잠재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번 어닝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CEO 에릭과 CFO 짐 로저스는 시종일 간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답변했으며, 특히 회사의 장기 성장 전략과 수익성 개선 경로에 확신을 강력하게 보여줬어요. 우려했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들어오는 것도 다 명확하게 자신감 있게 대답해주고, 템퍼스가 갖고 있는 신념 그대로 말하면서도 자신감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경영진이 강조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단순한 진단회사가 아닌 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라는 걸 강조했고, 에릭은 검사량 자체보다 검사를 통해 축적되는 고품질의 멀티모달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는 AI 모델이 템퍼스의 진정한 해자 경쟁 우위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게 제가 투자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 데이터. 그리고 수익성 개선은 이제 시작일 뿐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어요. CFO는 매출 총이익률 개선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자동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현상임을 데이터를 통해 설명해줬습니다. 이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던 2분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본 조달은 기회를 위한 준비이지 위기 때문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 ASR 공시에 대해 현재 재무 상태가 매우 건전함을 강조하며, 미래의 전략적 M&A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명확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실히 여기서 밝혀줬습니다. 근데 또 모르는 일이니까 뭐 이런 건 계속 추적하고 뭐 기다려 봐야죠. 뭐 일단 아니라니까 아닌 줄 알고 저희는 가는 게 맞습니다. 좀 Q&A를 자세히 봐보면, 애널리스트가 연간 조정 EBITDA 500만 달러 흑자 전환 가이던스는 매우 타이트해 보이는데 하반기에 예상되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흑자를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경영진은 가이던스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고, 현재 성장 모멘텀과 마진 개선 추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했고, 특히 3분기부터 반영될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아직 가이던스에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계절적 요인 제약사들의 연말 예산 집행으로 데이터 사업부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밝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 매출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항상 템퍼스는. 그래서 여기서도 언급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해봐야 될 것은 3분기 때 이자 비용 절감 효과로 좋아질 재무 기대해봐야 되고 4분기 때는 항시 높았던 그 매출 그것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또 그러니까 3, 4분기도 기대해볼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석해보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표현과 이자 비용 절감 효과 미반영 언급은 사실상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시장의 우려를 완벽하게 좀 잠재워줬어요. 2분기 실적 예측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템퍼스는 다 보수적으로 잡은 다음에 서프라이즈를 내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연간 조정 EBITDA 500만 달러 흑자는 상당히 조금 집중해봐야 될 요소이기도 해요. 500만 달러 이상으로 또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터져버리면 또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나오죠. 근데 이거 흑자 전환 못하면 주가는 무조건 빠집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0.75% 전환사채 발행으로 3분기에 절감될 이자 비용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영진의 답변은 기존 대출과 비교했을 때 분기당 약 2천만 달러, 약 270억 이상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이는 3분기 갭 순손실 개선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를 경영진이 직접 확인시켜줬고 3분기 실적 개선에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데이터 산업의 성장률이 경고하지만 제약업계의 예산 삭감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약업계의 뭐 투자 비용 같은 거죠. 그걸 줄이면 이제 너네한테 데이터 사는 거나 뭐 그런 거 줄어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경영진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어요. 오히려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R&D 예산을 줄이는 대신 우리와 같은 기업의 실제 임상 데이터 구매를 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그들에게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데 계약 파이프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템퍼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사업의 지속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높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닝콜에서 보험 관련된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 보험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었는데 거기서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했어요. 구조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확실하게 뭐 딱딱딱은 안 해줬지만 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어요.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경쟁자들은 어떠냐, 경쟁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냐,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여기서 경쟁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경쟁자 없고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 경쟁이 되는 업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산업과 템퍼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쟁자는 지금 없다라고 확실히 했습니다. 그럼 이제 ASR 공시에 대한 또 질문이 있었는데 호실적 발표 직후에 ASR을 제출한 배경은 무엇인지 즉각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영진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즉각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습니다라고 밝혔고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기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엠브리를 인수할 때처럼 미래에 좋은 M&A 기회가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주 가치를 위해 옳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오버행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부각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주가가 굉장히 하락했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기업 펀더멘탈에 맞춰서 주가는 따라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펀더멘탈이 낮다면 당연히 따라 내려가겠고요. 그래서 저런 자본보다 기업에 확실히 좀 템퍼스에 집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투자의 그런 가치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회사의 문제 아닌 움직임에는 그냥 기분만 나쁠 뿐 감정적으로 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좋지 않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일단 저도 템퍼스에 대한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제 계좌 2개에 있는 좀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누구보다 계좌에 대한 피해는 제가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가에 예민하긴 하지만 항상 말하는 그 마인드대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슬프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슬플 수밖에 없어요. 좀 들고 있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면 저 역시 굉장히 좀 슬픕니다. 저도 직접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과 같은 심정을 확실히 잘 느낄 수가 있어요. 15년 동안 좀 오래 투자하면서 무뎌지기도 했지만 이게 무뎌지진 않아요. 계속 어쨌든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 떨어지면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긴 합니다. 저도 좀 잘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항상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과 같으니까 떨어졌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저도 슬프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까지 뭐 댓글로 그러신 분은 없지만 혹시 그러면 저도 슬플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내 계좌가 망가졌는데 뭐라고 하면 어쨌든 투자는 무조건 개인의 몫이니까 남의 말 듣지 마시고 개인의 판단하에 기준하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저는 템퍼스를 사라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지 뭐 사세요 이거 아닙니다.
사도 어차피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분명히 호실적이고 어닝콜도 좋았는데 왜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 모양인가를 좀 확인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뉴스에 팔아라 단기 차익 매물인 것 같아요. 지금 실적 발표를 노리고서 들어온 사람이 많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실적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뭐 베팅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단기로 들어온 분들은 실적 발표 전에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주식을 매수하지만 실적 발표 당일 모두가 환호하는 뉴스가 발표되면 주가가 급등할 때 이는 새롭게 달려드는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이익을 확정 지어요. 오래 들고 갈 생각이 없던 투자자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10% 급등은 이들에게 최고의 매도 기회였던 셈이죠.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단기 트레이더들의 기계적인 이익 실현 매물이 상승을 억제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첫 번째랑 비슷한 이유기도 한데 템퍼스 주가는 이미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상당 부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5% 올랐고 뭐 오늘도 10% 올랐으니까 그냥 봐도 15%가 오른 거죠. 15%면 엄청난 수익률이긴 해요. 지금 이자 해봤자 은행이자 3, 4% 나오죠. 이것도 잘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물량들이 많을 수 있다. 게다가 저런 오퍼링 관련된 뭐 소식까지 떴기 때문에 뭐 공매도랑 함께 같이 우르르 들어왔을 수 있다 느낌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은 예상대로 좋았던 것이지 시장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경천동지할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에 부풀었던 주가가 현실을 확인하고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공시를 이제 오버행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시를 장기적인 호재로 분석했는데 단기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단기로 가져갈 생각 있는 사람한테 저거는 좀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으니까요. 단기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언제든 5억 달러치 주식이 시장에 튀어나올 수 있고 그 부담감을 느껴요. 당장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 상승의 심리적인 천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장이 있으니까 단기로 들어왔던 사람이 떨어지기 전에 내 거부터 던질래 이러면서 던지고 하니까 좀 하락이 한 번에 팍 나온 것 같아요. 상승이 좀 없으니까. 어닝콜의 긍정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우려가 상승분을 반납하게 만든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트리거가 됐을 수 있죠. 이 트리거가 발동하면서 1번, 2번 다 튀어나와서 같이 이제 가자 이렇게 하고 내려간 걸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내려가는데 이유는 없어요. 올라가는데 이유 없는 경우도 많듯이 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템퍼스가 사실 뭐 70불 가고 90불 갔을 때도 뭐 완벽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왜 올라 하면서 그냥 같이 올라간 거니까 뭐 이유 없이 계속 변동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주식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거 먹였다고 무조건 건강해지진 않아요. 그리고 거시경제 및 시장 전체 영향인데 사실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술주 중심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템퍼스의 주가 보합이 시장 전체의 문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고 혼조세를 보이는 경우 아무리 개별 기업의 호재가 좋아도 전체 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붙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엄청나게 큰 대형주 빼고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이걸 넣은 거는 이제 항상 빠지는 이유에 이것도 항상 들어가 있다고 한번 체크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과 저항선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내놓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차트를 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차트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에서는 확실히 차트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걸 보고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반등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결국에는 그 원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필요도 없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해석해보면 오늘 장 초반 10% 상승으로 도달한 가격이 과거의 중요한 고점이나 특정 이동평균선 등 기술적 저항선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적 내용과 상관없이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승세가 꺾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이유는 많은데 굳이 잡자면 이제 1, 2, 3번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 5번은 이제 매크로적인 기술적인 문제고 1, 3번이 가장 컸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던진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개인분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그런 물량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게 사실 인간 마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고 끝내보면 나쁜 신호인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주가 움직임은 템퍼스라는 기업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수급과 복합적인 투자 심리가 적용한 결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기 차익 매물이 소화되고 주가가 안정될 때를 좋은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포인트였다고 봐요. 좋은 기업의 주가도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단기 수급과 장기 펀더멘털을 구분해서 보는 눈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게 떨어진다고 나쁜 기업이 되고 오른다고 좋은 기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는 기업을 따라가는 거지 주가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
이 기초 체력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단기 투자자들은 예외입니다. 저는 장기로 보고 템퍼스를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 얼마 떨어졌어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신경 쓰고 봅니다. 근데 보는데 뭐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떡하라고. 그게 만약에 80불이 된다고 해서 저는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60불이 돼도 50불이 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제가 파는 구간이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생각한 가격대는 100불 이상 위에 있기 때문에 뭐 그 아래부터는 전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 좋고 나쁠 뿐. 그래서 뭐 100불 그 아래로는 사실 뭐 그냥 크게 저는 회사 문제만 없다면 뭐 의미 없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각자가 정의하는 의미가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뭐 그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분 말고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오르면 기분은 확실히 좋아요. 좋고 떨어지면 기분은 확실히 저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뭐 견뎌내야죠. 2, 3년 그리고 짧게는 1년 뒤를 보신다면 뭐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서 저랑 같이 좀 기업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고 분석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템퍼스 주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